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즌2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뭐 로고송도 바꾸고 뭐 엔딩송도 바꾸고 여러 가지 세 단장을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당주 상승세 꾸준하다. 지금이라도 살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변동성 장세, 배당주, 고배당 지수 올 들어 31% 껑충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변동성 장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기가 개선되는 국면이니까 가치주가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시장에는 금리 인상의 우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공포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말 그대로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치주에 집중하는 것은 맞지만 좀 뭔가 안정적인 배당주를 포트에 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고배당 주식 50 지수에 새롭게 14개 종목이 편입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부건설, 교보증권, 삼성증권 뭐 이런 회사들, 좀 특이한 건 삼성전자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배당 주식이다라고 하면 대규모의 투자가 좀 불가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 없는 그런 기업들, 이익이 났을 때 바로바로 배당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가 꾸준히 일어나야만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런 기업들도 배당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작년에 굉장히 상승 랠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시장 심리가 작년만 못하죠. 아무래도 뭐 상승률은 작년보다 둔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투자 위주의 투자 방식이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좀 장기적인 가치 투자로 변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SK 중간 배당 시동, 이런 기사인데요. 은행권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유보 자산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배당을 좀 자제하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게 6월부터 풀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좀 늘고 있다는 거죠. 기사 내용을 보면 9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은 지난 3년간 2분기 연속해서 중간 배당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30개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중간 배당, 그리고 3년 넘게 계속 배당 성향을 높여가는 회사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코스피가 아직은 뭐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보다는 안 하는 기업이 훨씬 많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배당을 많이 늘리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기저효과로 경제가 어려웠던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이 좋은 실적을 중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장주는 뭐라고 했냐면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높은 기업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통 퍼가 높은 기업을 얘기하는데, 퍼라는 것은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으로 주가를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리냐,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2,000원 정도 한 주에 주당 순이익을 올리는 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퍼는 50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퍼가 높은 기업이고 성장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주는 미래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로 경기 개선보다는 경기 둔화나 악화 우려가 있을 때 주목을 받고요. 반대로 가치주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퍼가 낮은 기업. 말 그대로 2,000원이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이 있다라고 해도 주가가 뭐 한 2만 원밖에 안 간다. 그러면 퍼는 10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 가치주가 어떤 시기에 주목을 받느냐? 경기가 좀 살아나서 갑자기 이제 실적이 막 좋아지고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경기 민감주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치주 중에서도
이제 배당주를 조금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전망을 보면 코스피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가 상승세인데 가치주가 좀 강세 전망을 띠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가 이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경기 민감주들은 바로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주들이 당연히 강세를 띨 수밖에 없다. 올해 말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치주에 집중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기 둔화의 우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부 포트에 배당주를 좀 담아 보자. 자, 우리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 가지로 결정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당 순자산의 크기죠. 이 주당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기업의 자산 중에서 부채 부분을 빼고 순수한 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순수한 재산이 얼마냐, 이 크기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당 순이익, 한 주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이것이 이제 주가를 결정하고, 세 번째는 그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죠.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이 높으면 기대 수익률은 낮다. 그러니까 반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배당주는 이익이 생겼을 때 많은 부분을 기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유보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 바깥에 있는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니까 주당 순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속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배당주는 배당 수익은 있지만 주당 순자산인 BPS가 빠르게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주가는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라는 게 과거의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지속적인 이렇게 수익을 실현함으로써 주당 순이익의 기대감을 높인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업이 배당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지속적인 수익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계속해서 배당을 한다는 것은 이 기업은 앞으로 뭔가 수익을 내는 데에 자신감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시장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시장에서 팽배해지면 그 기업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주가의 결정 모형을 한번 들여다봤었는데 결국 주가라는 것은 그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나한테 발생할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으로 만약에 본다면 1년 후에 배당, 2년 후에 배당, 3년 후에 배당, 4년 후에 배당을 현재 기대 수익률로 땡겨본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 무한등비 수열 수식으로 정리하면 결국은 주가는 그 배당을 기대 수익률로 할인한 값이다. 나눈 값이다. 배당주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배당이 지속된다면, 꾸준하게 지속된다면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주식이 아닌 마치 채권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주식이 있는데 그 주가에 항상 3%를 매년 배당한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건지 채권을 갖고 있는 건지, 채권이 물론 뭐 무위험 자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죠, 주식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좀 인정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게 된다. 그럼으로써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린 여러분들, 이 배당주를 포트에 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자, 배당주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어떤 종목을 할까요? 라고 추천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포탈 같은 데 가면 국내 주식의 배당 조회 사이트 같은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셔도 되고, 네이버 같은 화면에 보면은 그냥 배당이라고 치면 이렇게 배당주들이 쭉 나오죠. 확인해야 될 게 배당 성향, 이게 몇 퍼센트를 배당하는지, 그 다음에 배당률, 그 다음에 배당 실제 금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지 직전 3년간의 배당 성향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기업을 한번 선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인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이런 분들에게 한번 검증을 받아보면 본인이 그 기업에 대해서 쪼끔 더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습관이 생긴다라는 거죠. 무조건 남이 추천하는 이걸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한번 발굴해 볼 필요가 있다. 코스피 900 개가 넘는 기업 중에 아직 배당 성향이 높고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자, 연말까지 변동 장세, 가치주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되지만 일부 포트에는 배당주를 담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동공부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